안녕하세요. 이강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사 현장 관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전사적 품질 관리, 즉 TQC 도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파레토도, 결과의 원인이 어떻게 관계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다. 2. 산점도, 분량, 결점, 고장 등의 발생 건수를 분류 항목별로 나누어 크기 순서대로 나열해 놓은 것이다. 3. 체크시트, 계수치의 데이터가 분류 항목의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를 알아보기 쉽게 나타낸 것이다. 4. 특성 요인도, 서로 대응되는 두 개의 짝으로 된 데이터를 그래프 용지에 점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문제는 2014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TQC 도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결과의 원인이 어떻게 관계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은 특성 요인도죠. 분량, 결점, 고장 등의 발생 건수를 분류 항목별로 나누어 크기 순서대로 나열해 놓은 것은 파레토도죠. 정답은 3번 체크시트는 계수치의 데이터가 분류 항목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를 알아보기 쉽게 나타내는 것이죠. 서로 대응되는 두 개의 짝으로 된 데이터를 그래프 용지에 점으로 나타내는 것은 산점도죠. 시공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통계적 도구가 아닌 것은 1. 작업 표준, 2. 파레토도, 3. 관리도, 4. 산포도. 이 문제는 2009년, 12년, 16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품질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통계적 도구가 아닌 것은 1번 작업 도구는 통계적 도구는 아니죠. 품질 관리를 위한 7가지 도구는 해설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공의 품질 관리를 위한 7가지 도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파레토그램, 2. LOB 기법, 3. 특성 요인도, 4. 체크시트. 품질 관리를 위한 7가지 도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2번 LOB 기법은 공정관리 방법이죠. 품질 관리를 위한 통계 수법으로 이용되는 7가지 도구를 특징별로 조합한 것 중 잘못 연결된 것은 1. 히스토그램, 분포도, 2. 파레토그램, 영향도, 3. 특성 요인도, 원인 결과도, 4. 체크시트, 상관도. 이 문제는 2013년, 19년, 20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7가지 도구를 특징별로 조합한 것 중 잘못 연결된 것은 4번 체크시트는 상관도가 아니라 집중도죠. 그렇죠? 불량품, 결점, 고장 등의 발생 건수를 현상과 원인별로 분류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항목별로 분류해서 문제의 크기 순서로 나열하여 그 크기를 막대 그래프로 표기한 품질관리 도구는 1. 파레토그램, 2. 특성 요인도, 3. 히스토그램, 4. 체크시트. 이 문제는 2009년, 10년, 13년, 16년, 22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크기를 막대 그래프로 표기한 품질관리 도구는 1번 파레토그램은 큰 값에서 작은 값의 순서대로 도표화한 것이죠. LOB 기법을 옳게 설명한 것은 1. 세로축에 작업명을 순서에 따라 배열하고 가로축에 날짜를 표기한 다음 각 작업의 시작과 끝을 연결한 횡선의 길이로 작업 길이를 표시한 기법. 2. 종래의 건축공사에 있어서 낭비 요인을 배제하고 작업의 고밀도화와 인원, 기계, 자재의 효율화를 꾀함으로써 공기의 단축과 원가 절감을 이루는 기법. 3. 반복 작업에서 각 작업조의 생산성을 유지시키면서 그 생산성을 기울기로 하는 직선으로 각 반복 작업의 진행을 표시하여 전체 공사를 도식화하는 기법. 4. 공구별로 직렬 연결된 작업을 다수 반복하여 사용하는 기법.
에로비 기법을 옳게 설명한 것은 3번 반복 작업에서 그림처럼 생산성을 유지시키면서 이 생산성을 기울기 혹은 막대로 표시한 것이죠. 콘크리트 구조물의 품질 관리에서 활용되는 비파괴 시험, 검사 방법으로 경화된 콘크리트 표면의 반발 경도를 측정하는 것은 1. 슈미트 해머 시험 2. 방사선 투과 시험 3. 자기 분말 탐상 시험 4. 침투 탐상 시험 이 문제는 2021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경화된 콘크리트 표면의 반발 경도를 측정하는 것은 1번 슈미트 해머 시험은 경화된 콘크리트 면에 해머로 타격하여 반발 경도를 측정하는 비파괴 시험 방법이죠. 콘크리트 구조물의 품질 관리에서 활용되는 비파괴 검사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슈미트 해머법 2. 방사선 투과법 3. 초음파법 4. 자기 분말 탐상법 비파괴 시험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번 자분 분말 탐상법은 자분을 도포하면서 자분이 흡착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육안으로 결함을 검출하는 방법이죠. 철근 이음의 종류 중 기계적 이음의 검사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위치 2. 초음파 탐상 검사 3. 인장 시험 4. 외관 검사 기계적 이음의 검사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번 초음파 탐상 검사는 짧은 파장의 음파를 검사물의 내부에 입사시켜 내부의 결함을 검출하는 방법이죠. 한 공종의 작업이 하나의 숫자로 표기되고 컴퓨터에 적용하기 용이한 이점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각 작업은 노드로 표기하고 더미의 사용이 불필요하며 화살표는 단순히 작업의 선후관계만을 나타낸다. 1. 횡선식 공정표 2. CPM 3. PDM 4. LOB 보기 지문은 3번 PDM의 공정표에 대한 설명이죠. 다음 중 네트워크 공정표의 단점이 아닌 것은 1. 다른 공정표에 비하여 작성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2. 작성 및 검사에 특별한 기능이 요구된다. 3. 진척 관리에 있어서 특별한 연구가 필요하다. 4. 개개의 관련 작업이 도시되어 있지 않아 내용을 알기 어렵다. 이 문제는 2011년, 13년, 20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트워크 공정표의 단점이 아닌 것은 4번 개개의 관련 작업이 도시되어 있어 내용을 알기 쉽다는 장점이죠. 그렇죠? 네트워크 공정표에서 후속 작업의 가장 빠른 개시 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작업이 가질 수 있는 여유 시간을 의미하는 것은 1. 전체 여유 2. 자유 여유 3. 간섭 여유 4. 종속 여유 이 문제는 2010년, 12년, 17년, 20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범위 내에서 한 작업이 가질 수 있는 여유 시간을 의미하는 것은 2번 자유 여유는 최초의 개시일에 작업을 시작하고 후속 작업을 최초 개시일에 시작하여도 생기는 여유 시간이죠. 네트워크 공정표의 주 공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TF가 제로인 작업을 주 공정 작업이라 한다. 2. 총 공기는 공사 착수에서부터 공사 완공까지의 소요 시간의 합계이며 최장 시간이 소요되는 경로이다. 3. 주 공정은 고정적이나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가변적이다. 4. 주 공정에 대한 공기 단축은 불가능하다. 공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4번 주 공정에 대한 공기 단축은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가능하죠. 그렇죠? 네트워크 공정표에 사용되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크리티컬 패스 개시 결합점에서 종료 결합점에 이르는 가장 긴 경로 2. 더미 결합점이 가지는 여유 시간 3.
플로트, 작업의 여유시간. 4. 패스, 네트워크 중에서 둘 이상의 작업이 이어지는 경로. 이 문제는 2017년, 22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2번 더미는 작업이나 시간 요소가 없는 가상 작업이죠. 네트워크 공정표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벤트, 작업의 결합점, 개시점 또는 종료점. 2. 액티비티, 네트워크 중 둘 이상의 작업을 잇는 경로. 3. 슬랙, 결합점이 가지는 여유시간. 4. 플로트, 작업의 여유시간. 공정표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2번 액티비티는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단위 작업을 잇는 경로죠. 다음 네트워크 공정표에서 주 공전선에 의한 총 소요 공기 일수로 옳은 것은 단, 결합점 사이의 숫자는 작업 일수. 소요 공기로 오른 것은 결함점 1에서 결함점 2는 3일, 결함점 2에서 결함점 3은 2일, 결함점 3에서 결함점 4는 7일, 결함점 4에서 결함점 6은 8일, 총 소요 공기는 20일. 정답은 3번 20일이죠. 건축 시공의 현대화 방안 중 3S 시스템과 거리가 먼 것은 1. 작업의 표준화. 2. 작업의 단순화. 3. 작업의 전문화. 4. 작업의 기계화. 3S 시스템과 거리가 먼 것은 표준화, 단순화, 전문화는 3S 시스템이지만 4번 작업의 기계화는 3S 시스템에는 해당하지 않죠? 그렇죠? 토류 구조물의 각 부재와 인근 구조물의 각 지점 등의 응력 변화를 측정하여 이상 변형을 파악하는 계측기는 1. 경사계. 2. 변형률계. 3. 간극 수압계. 4. 진동 측정계. 이 문제는 2009년, 12년, 17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응력 변화를 측정하여 이상 변형을 파악하는 계측기는 2번 변형률계는 흙막이 버팀대의 변형을 파악하죠? 그렇죠? 주변 건물이나 옹벽, 철탑 등 터파기 주위의 주요 구조물에 설치하여 구조물의 경사 변형 상태를 측정하는 장비는 1. 피에조미터. 2. 틸트미터. 3. 로드셀. 4. 스트레인 게이지. 구조물의 경사, 변형 상태를 측정하는 장비는 2번 틸트미터는 인적 구조물의 경사, 변형 상태를 측정하는 장비죠? 그렇죠? 다음 중 공기량 측정기에 해당하는 것은 1. 리바운드 기록지. 2. 디스펜서. 3. 워싱턴 미터. 4. 인원데이터. 공기량 측정기에 해당하는 것은 3번 워싱턴 미터는 콘크리트 공기량의 변동을 측정하죠? 그렇죠?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적용 대상 규모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건축물 축조 공사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 굴정 공사로 총 연장 300m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 300세제곱미터 이상. 3. 토공사, 정지공사로 공사 면적 합계 1500제곱미터 이상. 4. 토목공사로 구조물 용접 합계 2000세제곱미터 이상. 비산먼지 발생 산업 신고 적용 대상 규모 기준으로 오르는 것은 정답은 1번 건축물 축조공사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번 굴정공사로 총 연장 300이 아니라 200m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 300이 아니라 200세제곱미터 이상. 3번 토공사 정지공사로 공사 면적 합계 1500이 아니라 1000제곱미터 이상. 토목공사로 구조물 용적 합계 2000이 아니라 1000세제곱미터 이상이죠? 결함 부위로 균열의 집중을 유도하기 위해 균열이 생길 만한 구조물의 부재에 미리 결함 부위를 만들어두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신축 줄눈. 2. 치마 줄눈. 3. 시공 줄눈. 4. 조절 줄눈. 구조물의 부재에 미리 결함 부위를 만들어 두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4번 조절 줄눈은 균열이 생길 만한 구조물의 부재에 미리 결함 부위를 만들어 한 곳으로 균열을 유도하는 것이죠. 그렇죠? 건축물의 지하 공사에서 계측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계측 관리의 목적은 위험의 징후를 발견하는 것이다. 2. 계측 관리의 중점 관리 사항으로는 흙막이 변이에 따른 배면 지반의 침하가 있다. 3. 계측 관리는 인적이 뜸하고 위험이 적은 안전한 곳에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4. 1일 점검 항목으로는 흙막이 벽체, 주변 지반, 지하 수위 및 배수량 등이 있다. 계측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 계측 관리는 인적이 많고 위험이 많은 곳에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해야죠. 그렇죠? 다음 중 공통 가설 공사 항목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차수, 배수 설비. 2. 가설 울타리. 3. 비계 설비. 4. 양중 설비. 공통 가설 공사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차수, 배수 설비는 빗물이 건축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설비죠. 그렇죠? 가설 건축물 중 시멘트 창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바닥 구조는 일반적으로 마루 널깔기로 한다. 2. 창고의 크기는 시멘트 100포당 2에서 3제곱미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공기의 유통이 잘 되도록 개구부를 가능한 한 크게 한다. 4. 벽은 널판 붙임으로 하고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함석 붙이기로 한다. 시멘트 창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3번 공기의 유동을 막기 위해 개구부를 가능한 한 작게 해야 하죠. 그렇죠? 다음 시간에는 흙막이 가시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